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책튜브 안에서의 감사일기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또 다른 습관은 바로 감사일기 쓰기이다. 역시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침대 옆에 수첩을 하나 놓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요. 순조로웠던 일이나 의외로 기뻤던 일이나 뭐가 있었던지 고마웠던 사람이나 사건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추상적인 일일지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록합니다. 자신이 볼 것이므로 기록은 간단하게 남겨도 됩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일주일만 지속해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그 효과가 반년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거친 모든 셀프 테라피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이었는지는 아직 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묘하게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이 작가가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좋았던 일을 되짚어보는 행동이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생각들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져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에 좀 더 주목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사일기를 쓰기로 실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100일 동안 감사의 글과 사진을 포스팅해서 철저히 습관화하는 동시에 팔로워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미덕 중의 미덕이요, 다른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 키케로. 100일이 짧다면 짧을 수도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1년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저자는 니트 스웨터를 입고 시작해 티셔츠로 갈아입을 때까지, 다시 말해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실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포레스트 검프에서 조깅하던 검프처럼 이 도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해시태그만 걸기만 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일 후에 나는 1월 1일 나보다 즐거워졌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일기가 쓸모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기가 가장 자신의 엉망진창인 하루에 그 기분이 좋은 반전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감사일기는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메꿔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는 아스팔트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정말 내면이 어려웠을 때 또 중단하지 않고 감사일기를 계속 썼대요. 이분 때문에 이제 시작한 것이겠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슬럼프를 진짜 극복했다라는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 보내는데, 이 저자가 그 글을 읽고선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신경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해요. 사실 즐겁지 않은 일이 매일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군요. 알고 보니 그동안 내가 나를 즐겁지 않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실하게 자신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달라지길 원했고 또 그 마음을 꾸준히 실천으로 옮긴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삶이 즐거워지는 데는 심오한 이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적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저는 행복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존 레넌.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는 글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제게 묻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병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고 그런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의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의 감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영원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나를 포위했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가볍게 심호흡을 하고요.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해보시고 또한 냉수욕도 해보시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보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당신 좋아하는 식당이나 커피숍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어렸을 적 당신이 가장 아껴주었던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분명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응원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들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차가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살펴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친구를 만난 후에 성급하게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이런 말로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갑자기 불러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 네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 그런 다음에 함께 메뉴를 펼쳐놓고 음식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이야기, 우정을 생활 속에서 쓴맛, 단맛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지 마시고요.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전문 심리 상담사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세상에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 수만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언급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이 방법도 당신의 마음 공고함에 넣어서 수시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쓰면 쓸수록 효과는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되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일기 적어 보시면서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강박적이고 소모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은 참 프레시한 생각에 잡혀보시는 건 어떨까요?